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시작을 특이하게 해봤어요. 저희가 평소 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뭐 아주 특이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저희가 오늘은 동탄 신도시에 와 있는데 원래 같으면 저희가 보통 카페에서 촬영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보통 카페에서 촬영을 하고, 근데 오늘 여기가 너무 풍경도 좋고, 그리고 여기 동탄을 대표하는 곳이니까. 놓치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희도 카페에서 그냥 차분히 앉아가지고 영상을 찍으면 좋은데 호수 돌면서 얘기하는 걸 놓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오늘은 저 아파트 후기에 대한 얘기를 호수를 돌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그러다 갑자기 주저앉아서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카메라 조금 흔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바람 소리 때문에 약간 뭐 음질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거 감안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디님하고 저희하고 동탄 신도시를 오늘 왔는데 어떠셨어요? 처음 와보셨죠, 동탄에? 저는 동탄이 좋다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이만큼 좋은 줄 몰랐다? 정도로 진짜 좋네요. 처음 내렸을 때는 또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셨잖아요. 네. 근데 뭐 상가 있는데 가보니까 상가의 퀄리티가 다른데요? 호수 보고 바뀌셨죠? 호수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아파트들은 사실은 저는 아파트는 엄청 크게 막 차이가 있다 라고는 많이 못 느꼈는데 상가들을 보니까 여기는 좀 다르구나, 확실히 인프라가 조성이 잘 돼 있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죠.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뭐 아주 고급 아파트들은 아니잖아요. 동탄에 있는 아파트들이 신도시 아파트다 보니까 일반적인 뭐 중산층 서민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아파트만 보고 사실 차이가 느끼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러면 저희가 뭐 이제 아파트 하나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첫 번째 본 아파트가 저희가 롯데캐슬을 봤어요. 롯데캐슬 주상복합이었고 2021년에 가장 신축이었죠. 어떠셨어요? 주상복합이 들어갈 수 있는데 마치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파트가 이용하기는 편리한 위치이긴 한데, 아니 원래 주상복합이 좀 그래요. 주상복합이라는 것 자체가 입지는 굉장히 원래 좋아요. 상업지 중심지에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제 다만 주상복합들이 보통 요즘 아파트도 그런 데들이 있지만 좀 출입을 이제 못하게 막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롯데캐슬로 그런 면이 있었고, 근데 사실 롯데캐슬은 아파트를 저희가 보러 갔다기보다 그 밑에 이제 롯데백화점이나 뭐 이제 SRT 연결된 동탄역, 요게 조금 더 핵심이라고 봐야겠죠. 임장하면서 제가 한 말이 자동으로 나온 말인데요. 제가 막 뭔가 엄청 좋다고 느낀 게, 이런 게 확실히 집 지척에 있으면은 삶의 퀄리티가 확실히 다르겠다. 그렇죠. 근데 여기가 10억이 훌쩍 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주저주저 하셨잖아요. 그렇죠. 금액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 금액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금액을 생각 안 하고서 그냥 마냥 그냥 립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 산다고 그냥 상상을 해본다면, 여기 진짜 살면 좋겠다라는 게 이상적으로 그냥 그려지는. 롯데캐슬 주복에 사는 게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요? 그렇죠. 오, 그래요? 어쨌든 인프라가 굉장히 좋잖아요. 저희 롯데캐슬이 저희가 뭐 아까 피디님께서도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상품이 엄청 좋은 상품도 아니고, 롯데캐슬이 굉장한 뭐 1군 브랜드다, 아니면 거기 있는 그 롯데캐슬이 대단지다, 아니면 그 외에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입지가 워낙 좋고 동탄역을 끼고 있고 백화점도 끼고 있고 뭐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당장 우리가 뭐 동탄 신도시 전체 대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가격이 현재 형성되어 있는 수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말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판단은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피디님께서는 그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의견을 말씀하셨다. 제 의견은 아닙니다. 일단은 제 기준에서는 비싸니까. 네, 저희 오브림자의 전체적인 의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저는 일단은 돈이 많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되게 비싸게 느껴지죠. 그럼 뭐 2억짜리 이런 건 괜찮으세요?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아파트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롯데캐슬에 있는 맞은편 그거 봤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롯데캐슬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대장을 뭘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롯데캐슬을 말을 하죠. 주상복합을 말을 하는데, 그건 이제 뭐 상품에 대한 특이성도 있고 동탄역을 끼고 있는 것도 있고 롯데백화점도 있으니까 그게 전체 대장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연식도 최신 연식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아파트만 놓고 봤을 때는 뭐가 가장 대장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동탄에서는 우포한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앞 글자들을 따라 만든 건데, 맨 위에서부터 운한 퍼스트빌이 있고, 가운데 우리가 임장했던 포스코 더샵이 있고, 그 밑에 하나 꿈의 그린이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임장했던 포스코 더샵, 여기가 가장 그래도 세 개 중에서는 조금 쳐주는 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격을 기준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이버가 기준으로도 포스코 더샵이 나머지 두 개 아파트들에 비해서 가격이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는 조금 더 비싼 편이고, 그리고 이제 입지적인 면으로 보자면 아파트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이제 청계 중앙공원이랑 학교들이 막 많이 모여 있어요. 이게 차들 다니기도 상당히 제한적이고 또 아이들 뛰어놀기에 굉장히 좋다 보니까 여기서 일단 학교로 있으면 초중고로 벗어날 일이 없어요. 워낙 좋죠. 그러니까 애들 키에는 워낙 좋고, 우리가 첫 번째
잘했던 롯데캐슬. 사실 그 롯데캐슬이랑 아이 키우는 면에서 그런 입지적인 면에서만 비교하자면 비교할 거 안 되죠. 포스코가 훨씬 좋죠. 그게 우리가 인정해주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상품에서는 동탄에서 우포안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요 말씀도 좀 드려야 되는 게 그 도로가 굉장히 넓잖아요. 맞닿고 있는 도로가 엄청 넓은데 이게 너무 넓으면 건너기도 힘들고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아이를 기르는 부모 입장에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이 기르는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한테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살고 있는데, 아파트든 어디든 살고 있는데 바로 밑이 시장이거나 아니면 너무 번잡한 유흥상 뭐 상권가 이런 게 있다면 진짜 시끄럽고 번잡하고 먼지 많이 들어오고 이러잖아요. 벌레도 많고. 이게 포스코 더샵처럼 바로 맞은편에 큰 도로가 있어서 쉽게 건너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큰 도로라면 소음적인 부분에서도 그럴 거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 번잡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이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뭐 도로가 넓으니까 쉽게 못 건너니까 이건 단점이야 라고 공식적으로만 외울 게 아니라, 내가 거기 산다면 이게 장점일까 단점일까를 메소드를 분명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롯데캐슬이 살기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장단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포스코도 분명히 자기만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좋은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타겟층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동탄이니까 좀 더 그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더 메리트가 있게 느껴지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수요가 몰려 있으니까. 제가 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롯데캐슬 처음에 말씀드린 것도 가격적인 게 훨씬 비싸죠. 몇 억이 더 비싸요. 포스코보다 2, 3억이 더 비싸근데 그 정도로 좋은 상품이고, 그리고 포스코는 포스코대로 좋은 상품인데, 간혹가다 두 개 중에서 야 그래도 동탄은 롯데캐슬 같은 주상복합이 더 좋다, 역을 끼고 있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아파트 자체인 포스코가 더 좋다, 가격도 더 저렴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분명히 따로 떼어놓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어떤 게 내 입장에서 어떤 게 더 살기가 좋겠느냐를 보셔야 되는 거지, 이거는 서로 사실 공식적으로 대입해가지고 뭐가 더 좋다라고 그냥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입지를 분석을 하는 게 입지적인 면에서 맞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 아파트는 이동하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아파트를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마지막 본 아파트는 바로 저희가 나와 있는, 지금 임장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산책하고 있는 이 동탄 호수공원을 바로 이제 품고 있는 린스트라우스 더 레이크입니다. 그냥 린이라고 할게요. 이름이 너무 길잖아요. 아파트 이름이 너무 기니까 우리가 그냥 린이라고 해볼게요. 이 아파트는 보신 느낌이 어떠세요? 피디님 의견 한번 듣고 싶은데? 린을 전 처음 봤을 때 별 차이가 없네, 일반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바로 이제 꼬모랑 연결된 걸 딱 보고서 잘못 생각했다, 이거 안 보고 가면은 큰일 날 뻔했다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상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 동탄에 우리 대표적인 상권들이 몇 개가 있어요. 크게 우리가 북동탄, 남동탄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동탄 2신도시도. 근데 북동탄에서 중심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면 당연히 동탄역 인근을 말을 하고, 남동탄의 중심이 어디냐라고 말하면 이 호수공원의 꼬모 상권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정도로 이 꼬모 상권이 어떤 뭐 상징성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유동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꼬모 상권 안 보면 좀 아쉽죠. 동탄까지 와가지고. 큰 실수 할 뻔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이제 꼬모 상권 가봐야 됩니다, 피디님 말씀드렸을 땐 좀 시큰둥 하셨잖아요. 그렇죠. 뭐 인근만 찍어도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좀 아쉬울 뻔했죠. 네, 그래서 이 린 스트라우스, 이 린이 상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고급 아파트다 이런 건 아니지만 입지가 미쳤다. 아이들 키우기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여기도 주상복합이지만 일단 뭐 학교도 가깝고, 그리고 밑에 있는 꼬모 상권이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유흥상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이쁜 카페라든지 뭐 옷가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생활 밀접한 것 같아요, 다 상권들이. 여기 또 특징이, 여기 린이 중대형 위주로 되어 있어요. 평형이 33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평이라 그러죠. 33평이나 25평이 없어요. 다 중대형 평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아무래도 조금 더 있는 편이고, 뭐 그렇다고 엄청 비싼 것까지는 아니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거 알아서 판단하세요. 여튼 뭐 좀 중대형 평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다만 뭐 동탄 호수공원을 품고 있는 이제 입지라는 점에서 요건 입지불변하잖아요. 그렇죠. 입지는 뭐 집 부족하다고 설마 호수공원 이거 메꾸고 집 짓겠냐고요. 그러진 않을 테니까 뭐 그런 면에서 상당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 아파트가 한 10억 초중반 정도 한단 말이에요. 제일 작은 이제 30평대 후반 기준으로. 피디님은 어떠세요? 나 궁금한데 이거 10억 초중반이면 살만할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근데 저는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동탄의 평균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평균? 네, 동탄 평균을 모르는
보니까 이게 비싸다 안 비싸다를 할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은 여기에 입지적인 면을 딱 봤을 때 포스코랑 비교했을 때 포스코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권과 그 아이들의 그 학교로 가는데 학군지라고 할게요. 일단은 학군지와의 거리가 엄청 멀리 분리가 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그게 좀 더 밀집되어 있다고 느껴야 되나?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좀 더 가깝게. 그래서 도보 상권이 된 것 같아요. 도보로 학교 가고 도보로 이제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저는 굉장히 크게 좋은 점으로 느껴지거든요, 여기. 아까 우리가 오면서 피디님이 보신 길에 아이들이 또 많고 학교 가깝게 느껴져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아이들을 이제 픽업도 하고 데려다주고 이러기에는 사실 포스코가 더 좋긴 좋아요. 아, 그런가요? 네, 포스코가 더 좋긴 좋아요. 다만 여기가 주상복합 치고 굉장히 좋은 편이라는 거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동탄이 사실 평균 내가 굉장히 힘들어요. 동탄의 외곽 쪽에 있는 데들은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기도 하고, 여기 중심부에 있는 것들은 10억 중반 후반까지도 가기도 하니까 이걸 평균 내자면 너무 어려우니까 서울 생각하셔야죠. 뭐 10억 초중반이면 우리가 서울 생각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비싸네요. 서울에서도 아주 상급지는 안 되겠지만, 사실 좀 이제 서울에서 약간 떨어지는 지역, 우리가 구별로 봤을 때 약간 떨어지는 구에 가서 신축 33평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비교해봤을 때 여기가 이제 30평대 후반이 이제 10억 초중반이면 그러네요. 비교를 좀 더 멀리 했어야겠다. 그러면 생각이 좀 달라지죠. 그렇죠. 사실 동탄을 살지 않으시는 분들이나 혹은 이런 동탄 신도시를 그렇게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게 그 지점이란 말이에요. 10억이 넘는다 혹은 10억 언저리다. 그러면 나 서울도 살 수 있는데 동탄에 무슨 10억이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가 분양가가 4억이었어요. 4억 중반이었어요. 4억 중반, 5억 중반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 가치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뭐 저희가 돌아봤을 때는 입지적인 면으로 나쁘지 않다는 거, 가격적인 건 충분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정말 여기가 아까 꾸준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혼부부가 좋아하는 곳이잖아요. 딱 신혼부부가 살기 원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신혼부부다, 근데 서울이든 동탄이든 일자리는 어느 정도 이제 괜찮다, 둘 다 라고 전제를 깔았을 때 삶의 질적이나 아이를 키우기에는 여기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그 10억이 또 해석이 되지 않을까. 아니, 어디서 일하시는 신혼부부신데요? 뭐 자영업이나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일하는 재택근무를 한다거나. 아니 뭐 근데 솔직히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쵸. 대부분은 솔직히 맞벌이를 하실 텐데, 맞벌이 하시는 신혼부부 입장에서 모르겠네. 어디 선택하실라나?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신혼부부라면 성향에 따라서 확실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이쪽 인근에 있는 삼성사업장에서 일하시는 신혼부부라면 동탄을 당연히 선호할 것 같고. 그쵸. 그런 부분에서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서울권이나 아니면 다른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판교로 가신다든지 이러면은, 저라면은 여기 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동탄 신도시에 대해서 피디님의 간단한 소감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동탄 하면은 역시 아까부터 꾸준히 말했듯이 키워드가 딱 하나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신혼부부라는 키워드가 이 동네를 해석하기에 정말 좋은 키워드인 것 같아요. 보니까 시설들이 문화센터, 이마트나 이런 그 대형 마트에 있는 문화센터들도 실제로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걸 보면서 여기 정말 신혼부부들이 많구나. 그리고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 아기들 학교를 기다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진짜로 여기는 학부모가 많다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뭐 조금 더 말을 좀 더 보태자면, 신혼부부보다는 조금 더 이제 아이 부모들, 젊은 아이 부모들한테 정말 최적화된 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기 딱 좋은. 네, 물론 이제 아이를 키우는 인프라가 다른 신도시나 다른 도시들도 좋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임장을 돌아다니면서 어디 상권을 같이 돌아다녀 보거나 시설을 가봤을 때 이렇게 꽉꽉 차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많이 없거든요. 네, 그게 은연중에 계속 보여요. 다니면은. 이 아이 엄마들 너무 많이 보이고 아이들 웃는 소리도 많이 들리고, 사실 이게 사람 사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어떤 자극이 된달까? 그래,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이지, 이런 느낌을 주는 어떤 그런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기가 아이를 키우기 좋은 곳이다 라는 키워드는 분명히 성립이 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다른 것도 생각나는 게 있나요? 뭐 저라면 안 산다 뭐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닌데 그 외에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아무래도 이번에 임장한
그 단지들이 좀 비싼 단지들을 보다 보니까 피디님께서 요 가격이면 사실 접근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같은 뭐 20, 30대들이 접근하기 상당히 쉽지 않은 가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사이드적인 부분들은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탄에서도 사실 살만한 곳에 이제 9평 기준으로 뭐 6억, 7억 요 정도 되는 가격대들 아파트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5억대도 있고요. 그런 거 생각한다면 사실 살기도 굉장히 좋은 곳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삼성 캠퍼스들이랑 가깝다는 것도 뭐 용인에서도 가깝고 뭐 밑에 평택에서도 상당히 가깝고 화성의 왼쪽에 가기도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그쪽 캠퍼스들에 가는 것에 대한 접근성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일자리에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신혼부부가 살려면 직주 근접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 면에서 동탄은 엄청난 장점을 지닌 도시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동탄에 대한 마무리는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